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이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위를 꾸렸죠.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힘 당권 주자들 이 선거 운동 시작부터 이 당원 한 40%가 몰린 영남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원희룡 후보 어제 대구를 찾아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형님! 먹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 앞두고 코치받으러 왔습니다. 예, 당을 오래 지킨 사람, 당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그런 애를 들러가지고 원장님이 나와줘서 참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홍준표 시장이 원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를 또다시 거칠게 직격을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안 만나고 나머지는 다 만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뭐 여기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비판하기가 한동훈 위원장 측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총선 이후에 대통령 오찬 제의 자체를 3번이나 거절한 바가 있어서 이게 어떠한 제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기 싫다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걸 좀 보여준 전례가 되어버렸다라고 예.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래도 우리 당의 축제라고 하는 만큼 좀 이렇게 어떤 이러한 갈라짐보다는 좀 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예, 네. 좀 이렇게 두루두루 다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만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홍준표 시장을 여러 이제 후보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만나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향력이 있습니까? 일단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보수에서 지금 큰 빅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홍준표 시장도 옳은 소리를 하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뭐 공감할 것이고, 옳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에 대해 반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홍준표 시장의 태도가 과연 한동훈 후보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분께서 사실 최근에는 발언이 좀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옳은 소리를 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무슨 말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만 이렇게 고립되는 모습이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이게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그 나경원 후보와 지금 이 원희룡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당대표 선거 이 초반부터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주 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떤 입장인지 먼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단일화부터 이야기합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사실 윤 정부 성공에 있어서 네.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통령과 가까워서 독립하지 못하는 모습도 네. 안 좋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 후보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인데 어제 원희룡 후보와 이 친윤계 유상범 의원 단일화 가능성 열려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캠프 쪽에서 있으시잖아요. 어떤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지지도 않았죠. 네. 근데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왔다라고 하면 방금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본인이 지금 현재 108석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예. 이거 당을 이끌 것인지 하는 비전과 뜻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단일화부터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단일화를 위해서 나왔다라고도 판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당원들이나 국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일 수 있다.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뜻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정책이나 그리고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정말로 선거에 열심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의일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결선 가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봐요? 결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 선거야 사실 생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만약에 뭐 1차 투표가 일어나고 결승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이때까지 어떠한 전당대회든 어떤 선거든 이러한 부분들이 뭐 합쳐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후보들이 또 사퇴하기도 했고 또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 갔었을 때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이요.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또다시 윤심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최근에 그 이희용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 간다, 혹은 뭐 문체부 차관으로 간다 이런 하마평에 오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공직자로 가지 않고 네.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하러 가신다라고 하면 이분과 또 대통령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마음이 특정 후보에게 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실과 당이 조금 제대로 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혁신을 해야 예. 되는 이 가운데서 다시 또 당이 대통령실에게 이끌려가고 네.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전당대회의 정신이 훼손되는,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태도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현재 용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어떤 개입도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단지 지금 여기 용산 출신이나 여기 친윤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분들께서 예. 개인 간의 친소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같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불필요한 오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금 뭐 여기 전 장관의 캠프에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캠프에도,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을 또 돕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인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윤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제 최대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동훈 후보에게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보도 나와 있고요. 또 보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도 한 후보만 만나지 않았고 또 한 후보에 대한 견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1대3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그 반한동훈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밖에서 네. 그렇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조금 쉽게 말해서 왕따 놓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희 당에서 전당대회를 몇 번 치러봤습니다만 예.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예. 특히나 영향력 있는 행사라고 하면 아무리 예. 그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예. 모든 후보를 불러서 뭐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예. 뭐 서로 간에 뭐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변명이고요. 예. 차라리 저는 불러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실 선의의 경쟁인 것이지 예. 아예 애초에 그 링 위에도 오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은 절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호응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이 아니라 예. 혼란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달라요. 제가 여기 세미중 관계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왜 여기 한동훈 위원장만 초대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여기 세미중에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년 정도 된 포럼이에요. 근데 예. 지금 세미중 같은 경우는 예. 조찬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주로 네네. 여기에 미리 참석 인원들을 확정하고요. 여기 회비를 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참석 인원이 통상 이틀 전에는 확정이 돼요. 네네. 그럼 웨빙 같은 경우에는 명찰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최소 30분 전까지 기다렸다가 참석 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명찰을 치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주는 이때까지 20년 정도를 이어오면서 특정인을 오라마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예. 그리고 여기에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열려 있었었고 그리고 확정을 지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예. 여기에 명패를 붙였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한동훈 위원장 대 다대 구도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선거도 그렇습니다. 1위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후보를
같이 견제하죠.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꼭 당내 분열이나 분할로 이렇게 묘사할 필요는 없다. 이거 역시도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청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 콜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죠. 최고위원 후보 저마다 이재명 마케팅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 대표와 가깝다 또 이 대표 함께 뭐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 정도까지인가 할 정도의 친명 일색이면서 또 발언도 그렇고 어떻게 봅니까?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말씀 잘해주셨어요. 아니, 정치인이라고 하면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자기 정치, 자기 비전, 철학, 계획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해야지. 내가 이재명과 더 친하다, 내가 더 가깝다, 내가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이탈을 막아야 되고 오히려 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중도층이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해야 된다 쓴소리하는 사람도 많은데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본인 경쟁력이 없는 거죠. 본인 경쟁력이 없고 인지도가 없으니까 과격한 말 그리고 더 친하다 이런 프레임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당내에서요 이재명 대표 연입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차기 대권 준비하는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제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 직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지사의 판결이 좀 나기 전까지는요. 대선만 바라봤다면 지금 마음은 대선은 멀고 사법 리스크는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부터 막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뒤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작년에만 해도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당대표이던 당시에 병원에서 부결 읍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라는 그립을 놓고 나면은 이거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연임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그네지라고 불리는 레밍이라고 종족이 있어요. 네, 레밍 효과라고 하는데 이 쥐떼들이요 자기 종족의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사는데 한 마리가 절벽으로 뛰어들면 우구장창 뛰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레밍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당대표 지금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 같이 뭉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절벽으로 뛰어가는 이재명 당대표의 꼬리를 다 쫓아가는 형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자기 목소리들을 틀린 것들 내는 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레밍 효과까지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이 전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과거 출간한 이 요리책 구매에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에 나가는 이 전 대표의 금전적 지원,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글쎄 이런 그 강성 지지층의 이런 책 팔아주기 이런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방금 레밍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네,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한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은 돈, 검은 거래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여러 가지 또 선물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저는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는 다 공히 같이 조금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밍 효과 얘기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도 사실 국민의힘이 별다른 다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일극 체제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지만 또 대통령실과의 수평적인 것을 요구하는 자체도 한쪽으로 추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양당 모두가 조금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전 리포트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국회 법사의 운영을 놓고 지금 여야의 대치 계속되고 있죠.
여당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자 정 위원장도 한번 붙어보자면서 윤리위 맞제소로 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정청래 위원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여기 우리 당 의원의 자녀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초등학교 회의도 이거보단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국민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요즘에 뭐 뉴스를 보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0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저 정도라고 하면 이건 국민들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참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TV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나올 기회가 된다고 할 때 본인들이 돋보이고 싶어서 강성 발언을 택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합리화 논리를 택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름다운 국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서 이제 뜨거운 맛 보여주겠다 이렇게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그렇지만 야당 일각에서도 이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 우려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려를 지적하는 당내 분위기도 꽤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건의 원칙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회의가 있었고 사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 정청래 위원장이나 아니면 민주당 간사 혹은 행정실에 연락을 해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게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들어와서 바로 간사의 선임의 건을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심정과 상황을 100%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따졌을 땐 순서가 좀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존중해야 된다. 왜? 나도 국민의 대표이지만 저분도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에 나와서 기간증에 대해서 사실 뭐 혼내는 것은 저는 일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아니 가끔 기간증인들이 보면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되게 말대답하고 말대꾸하고 오만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사실 국민들이 모두 똑똑하고 모두 잘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민이 물어본다고 하고 대답을 겸손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같은 국회의원끼리는 국민의 대표니까 조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다라고 하면 민주당 무엇부터 따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어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 법사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적합하겠습니까? 라고 예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통과도 지금 민주적이거나 지금 협의의 절차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은 의원들끼리 정말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의원 이름이 뭐예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 장면. 네, 이런 것들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싸우겠다라고 덤비는 것이지 어떠한 부분에서도 협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아름다운 모습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아까 우상호 의원도 제가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 중도층의 이탈을 걱정하는데 대권을 생각하면 이 중도층이 더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까?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지금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상호 의원의 말처럼 대권으로 가기 전에는 이제 대표를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본인에게 부족한 지역에 가서 본인의 표를 더 다독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민주당의 지금 현실이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분이 당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딱히 이재명 대표를 대안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